안녕하세요. 오트리온 박기돈입니다. 네, 지금 저는 부산에 나와 있는데요. 와, 이 뜨거운 날. 그래도 그나마 오늘 날씨가 비가 어제까지 엄청 쏟아지다가 오늘 비가 그치고 하늘이 흐려서 그나마 좀 날씨가 지붕을 열기에 괜찮은 날씨긴 해요. 와, 부산에 와서 오픈카 타요. 자, 오늘 부산까지 내려와서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CLE 카브리올레입니다. CLE 쿠페는 지난번에 저희가 시승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CLE 카브리올레가 공식적으로 출시가 돼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부산까지 내려와서 이 멋진 CLE 카브리올레를 뒤에 이 우중충한 남자 두 분이랑 같이 죄송합니다. 멋진 남자 두 분이랑 같이 지금 시승을 막 시작을 했는데요. 네, 오늘 시승은 기장에 있는 그 아난티 빌라주 드 아난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부산의 유명한 다리들 몇 개를 넘어가지고 그렇게 오늘 부산을 좀 바다와 함께 체험하는 그런 형태로 시승을 할 계획인데요. 지금 오늘 시승하고 있는 모델이 요게 CLE 중에서 200 카브리올레입니다. 국내에는 200 카브리올레랑 450 포매틱 요 카브리올레 이렇게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는데 오늘 저희가 시승하는 모델은 200 카브리올레를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간단한 제원만 먼저 살펴보면 CLE 200 카브리올레는 후륜 구동입니다. 포매틱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4기통 2.0 터보 엔진의 최고 출력이 204마력에 제로백이 7.9초. 근데 이제 450 포매틱 같은 경우에는 직렬 6기통 3.0 터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381마력. 와, 출력이 장난 아니죠. 381마력에 제로백이 4.7초. 와, 4.7초면 진짜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450 포매틱이니까 당연히 450 포매틱은 사륜 구동이고요. 오늘은 아쉽게도 저희는 이제 200 카브리올레를 시승을 하는데 사실 200 카브리올레도 정말 많이들 선택들 하시거든요. 우리 항상 막 고성능만 늘 즐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이 카브리올레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4인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는 좀 그 낭만을 즐기기에 진짜 괜찮은 차거든요. 이게 퍼포먼스를 즐긴다기보다는 낭만이 더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200 카브리올레만 하더라도 사실 뭐 굉장히 멋진 차죠. 자, 부산까지 내려왔고 또 카브리올레인 만큼 일단 지붕을 열고 시작을 했는데 저는 괜찮아요. 저는 아무래도 앞쪽에 에어컨이 좀 더 많이 빵빵하게 들어오기도 하고 바람 부딪히는 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저는 좀 낫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드 디플렉터가 있어가지고 여기도 올리고 뒤에도 세우고 하면 뒤에 타신 분들도 조금 그래도 바람이 들이치는 걸 좀 막아주긴 하는데 그래도 또 너무 불편하실 것 같으니까 잠깐 탑을 좀 닫고 주행을 하다가 또 광안대교 나오면 그때 한번 탑을 열고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탑 카브리올레니까 이거 탑 열고 닫고 하는 거는 시속 60km 이하에서는 지붕을 열거나 닫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탑을 열거나 닫는데 걸리는 시간은 20초 정도가 걸려요. 이게 4인승 카브리올레잖아요. 그러니까 탑이 길어가지고 SL 같은 경우에는 15초면 닫는데 이 차는 4인승 카브리올레다 보니까 20초 정도 걸린다는 거. 그렇긴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시속 60km까지는 탑을 열거나 닫을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시내를 주행하다가 열거나 닫는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 소프트탑의 이런 카브리올레들은 진짜 낭만 완전 대박이죠. 근데 와, 탑을 닫으니까 엄청 조용하죠. 와, 사실 한동안 그 하드탑 컨버터블이 엄청나게 인기였었죠. 사실 하드탑 컨버터블에 어쨌거나 뭐 원조는 아니긴 하지만 양산 버전으로 좀 대중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이제 벤츠 SLK였었고 그 뒤에 이제 SL도 하드탑 컨버터블을 사용을 했었고 그래서 이 메르세데스 벤츠가 하드탑 컨버터블 바리오 루프라고 불렀던 그거에 이제 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델들을 선보였던 브랜드인데 지금은 SL도 소프트탑으로 바꿨죠. 근데 확실히 소프트탑이 여러모로 편해요. 훨씬 더 편하고 장점들이 많아요. 하드탑 컨버터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밀폐성이 좋고 그리고 방음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되고 보안에도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런 점들 때문에 한동안 하드탑 컨버터블이 되게 인기를 끌었지만 요즘 이쪽 소프트탑 같은 경우도 재질들이 워낙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밀폐성도 진짜 좋거든요. 방음 이런 것도 진짜 잘 돼요, 요즘은. 그런데다가 보안도 나름 꽤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들 다시 소프트탑으로 돌아오는 분위기고요. 근데 지금 CLE 카브리올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소프트탑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름 자체가 지난번에 이제 CLE 쿠페부터 이름이 CLE 쿠페, CLE 카브리올레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기존 같았으면은 이제 C클래스 카브리올레, E클래스 카브리올레, S클래스 카브리올레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C클래스 카브리올레랑 E클래스 카브리올레를 통합해가지고 CLE 카브리올레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느낌상 요게 E클래스 같기도 하고 좀 C클래스 같기도 하고 그 중간 정도 되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이 카브리올레라는 모델 자체가 막 아주 거대한 거는 좀 잘 안 어울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의 뒷좌석도 뭐 웬만큼 두 분이 타실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은 나오니까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처음 출발하면서 탑을 이제 열고 출발하다 보니까 막 어수선하잖아요. 지금 차도 익숙하지 않은 데다가 막 지붕은 열고 뒤에 남자들이 두 명이 타고 있지만 또 나름 제가 또 신경 쓰는 분들이다 보니까 저분들이 또 불편하실까봐 또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이래저래 마음이 어수선했었는데, 지붕을 딱 닫는 순간 일단 마음이 굉장히 차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카브리올레가 정말 좋은 게 지붕을 닫으면 거의 쿠페랑 요즘은 거의 비슷해요. 물론 이제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쿠페보다는 뭐 제로백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죠. 최고 속도도 그렇고 아무래도 무게도 더 무겁기도 하고 저항도 좀 더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퍼포먼스에서 조금 손해를 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공간이라든가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거의 쿠페에 준하는 그런 정도가 되는 데다가 원하면 또 지붕을 연다 그러면 진짜 낭만을 제대로 즐길 수 있으시니까 진짜 카브리올레는 정말 하나쯤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모델이죠. 그런데다가 개인적으로 카브리올레에 있어서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면 지붕을 열고 음악을 듣는 거, 그거 와 진짜 멋지거든요. 지금 이렇게 터널에 들어왔는데도 외부 소음이나 이런 게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진짜 요즘 소프트탑은 기밀성 이런 부분들이 진짜 좋아요. 기밀성, 그러니까 발음이 좀 애매하네. 네, 그리고 오디오도 조금 있다가 다시 기회가 되면 지붕 열고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지금 차 안이 안정감을 다시 찾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느껴지는 부분이 승차감이에요. 와, 이거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게 벤츠에 기대하는 그런 안정감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좀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뒷좌석은 어때요? 뒷좌석도 생각보다 좋아요. 승차감이 괜찮아요. 뒤에 앉았을 때 좁아서 못 앉을 줄 알고 그리고 하체가 좀 단단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이 차 성격 치고는 되게 편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뒷좌석도 승차감이 좀 괜찮다고 하고, 그래서 200 카브리올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 서스펜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도 세팅 자체가 조금 승차감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450 포매틱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에다가 다이내믹 서스펜션까지 적용되어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승차감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자, 일단 광안대교를 올라가고 있으니까 잠깐 지붕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산에서는 사실 뭐 이 광안대교 넘어갈 때 이때만 찍으면 되는 거거든. 오, 야, 좋아. 물론 제가 부산을 속속들이 다 모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붕 열고 타기에 제일 괜찮은 데가 아무래도 광안대교겠죠. 와, 멋지네요 진짜. 야, 부산이다. 이것도 올려야 되는구나. 지금 막 뒤에 바람이 막 장난 아니게 들이쳐가지고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일단 윈드 디플렉트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혹시 좀 덜 들어오나요 바람이? 뒤에는 별 차이 없어요. 뒤에는 별 차이 없어. 별 차이 없어. 확실히 앞에는 다시 한 번만. 지금 요게 디플렉터를 내린 상황이고요. 이거에 비해서 올리면 좀 덜 들어오긴 하는데 앞자리도 아주 뭐 완전히 안 들어오는 정도는 아니긴 하네요. 이게 광안대교 위라는 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생각보다 이 윈드 디플렉터가 아주 막 드라마틱하게 막아주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포르쉐 911 같은 경우에 2열에다가 911 까브리올레 2열에다가 윈드 디플렉터 세우면 실내로 들어오는 확실히 많이 막아지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바람을 차단하는 실력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 그런데다가 특히나 이 차 같은 경우 이제 4인승 모델이다 보니까 좀 한계가 더 크겠죠. 근데 이게 고속으로 주행하게 되면 오히려 이 윈드 디플렉터의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까브리올레다 보니까 이쪽 스크린이 있잖아요. 이게 지붕을 열면 이쪽 하늘이 이렇게 반사가 되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 각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버튼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각도가 조절이 됩니다. 아, 이게 눕고만 되는구나. 아, 한 방으로만 되는구나. 그냥 눕혔다 세웠다 밖에 안 되네요. 아, 그러네. 전 꼭 누르고 있으면 원하는 각도에서 세팅을 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눕거나 세우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루프를 열었을 때는 요거만 세워도 그래도 꽤 화면 시인성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요것도 괜찮네요. 음악 잠깐만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최대야. 너와 있을 땐 내게 차갑고 투명한 맘 아래 전체 자, 광안대교는 다 넘어왔고 일단 탑을 닫아야 될 것 같은데. 전방 시속 60km 속도 제한 구역입니다. 오케이. 이게 50km까지만 열거나 닫을 수 있는 거랑 60km까지도 되는 거랑은 생각보다 차이가 꽤 있습니다. 이게 특히나 방금처럼 이런 고속도로를 지나오게 될 경우에 50km는 너무 느리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도 지금 속도 제한 자체가 60이니까 뭐 충분히 커버가 되긴 하는데 의외로 이게 50에까지 내려보면 속도가 좀 느리다는 생각이 드는데 60으로만 올려줘도 주변 흐름에 방해를 덜 주고 열거나 닫을 수 있어 가지고 요거는 뭐 충분히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 오디오 같은 경우에 여기에는 기본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450 포매틱에는 부메스터 오디오가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돌비 애트모스까지 지원이 되는 프리미엄 오디오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차도 그 음질로서는 좀 많이 아쉬워요. 네, 그렇긴 한데 방금처럼 지붕을 열었을 때는 이게 바람 소리랑 막 섞여 가지고 그리고 오디오도 볼륨을 막 키워 가지고 좀 쿵쾅쿵쾅 이런 느낌으로 들으면 그 아쉬움이 조금 덜해져요. 근데 분명히 지금 이 상태로서만 음악을 들으면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핸드폰 꺼나요 제발 날 생각보다 기본 오디오도 그 음질이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볼륨 막 출력이 아주 높거나 하진 않은데 그리고 음색도 약간은 지금 이게 디폴트 상황인지 이따 내려서 좀 확인을 해 볼게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게 만약에 디폴트 세팅이라고 한다면 음색도 약간은 지금 취향을 타는 쪽으로 음색이 잡혀 있긴 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약간만 손보면 그래도 음색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정도여서 생각보다 기본 오디오도 뭐 나쁘진 않은 수준이네요. 자, 그리고 아까 지붕을 열었을 때 요거 모니터를 세워놨잖아요. 근데 지붕을 닫으니까 모니터가 자동으로 눕네요. 지금 일단 이 상태에서는 반사되는 면적이 이쪽이거든요. 천정이 지금 아예 그냥 블랙 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전혀 반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시인성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외관 디자인은 CLE 쿠페랑 뭐 거의 똑같습니다. 외관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지금 CLE 쿠페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단지 이제 지붕을 여는 요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만 차이가 나고. 자, 여기 지금 부산항대교인데 어우 멋있다.
자, 파워는 그냥 무난한 수준입니다. 어차피 최고 출력 204마력에 제로백 7.9초 정도 되면 딱 경쾌한 수준이죠. 이게 막 파워풀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정도면 꽤 경쾌하네,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승차감도 상당히 좋고 또 힘이 상당히 좀 경쾌하게 주행을 할 수 있어서 그냥 일상적인 용도로만 생각하신다고 하면 저는 200 가브리올레도 진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뭐 다른 차가 하나 있고 그냥 가브리올레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굳이 뭐 여유가 있으시면 당연히 450이면 좋긴 하겠지만 그냥 가브리올레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뭐 200 가브리올레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450 가브리올레, 포매틱 가브리올레랑 또 200 가브리올레랑 사양들도 조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외관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데, 왜냐하면 200 가브리올레도 보니까 앞쪽에다가 AMG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AMG 윙이 장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얘가 가브리올레 자체가 약간 드림카 라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외관에 AMG 패키지를 적용을 해 놔가지고 앞모습에서는 200이랑 450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옆에서 보면 휠이 차이가 납니다. 디자인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200에는 19인치 그리고 450에는 20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어서 20인치 휠 같은 경우에는 스포크가 다 더블로 처리되어 있는 굉장히 스포티한 그런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뒷모습에서는 뒤에 머플러 배기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둘 다 페이크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배기음이 바로 배기가 빠져나오는 구멍이 아니고 그냥 페이크로 만들어 놓은 머플러가 양쪽에 붙어 있고, 그런 반면에 차이는 트렁크 리드에 조그맣게 립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워낙 퍼포먼스가 강력하니까 스포일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외관에서는 그 정도만 차이가 나고요. 실내에서도 그 디자인적인 차이는 사실 거의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소재에서 조금 차이가 나겠죠. 기본적으로는 시트가 450의 시트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소재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450에는 컨투어 시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차 같은 경우에는 통풍 냉난방에다가 그 마사지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그 200에는 통풍 시트는 있어요. 통풍은 있지만 마사지 기능이 빠져 있는 그런 기본 시트가 적용이 되고요. 인테리어 그 어떤 소재나 그 시각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쪽 패널이에요. 이쪽 패널이 지금 여기는 그냥 약간 하이글로시에다가 좀 카본 느낌이 나는 이런 패널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450에는 스트라이프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200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450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자, 보시는 것처럼 내비게이션은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라고 이렇게 화살표를 크게 해서 보여주고 있죠. 와, 앰비언트 라이트는 진짜 대박이네요. 역시나 이쪽 막 이런 라인들도 엄청난 데다가 이 에어컨 송풍구 안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 진짜 터널 안에 들어오니까 그래픽은 진짜 화려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스펜션 시스템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00에는 기본 서스펜션이 적용되고요. 450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에 다이나믹 바디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는 최신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동성도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를 하면서 또 안락함도 잘 확보가 되는 그런 최첨단 서스펜션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차는 퍼포먼스와 럭셔리를 다 아우르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잠자리 날개 스타일의 AMG 스티어링 휠이 양쪽에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근데 오늘 시승 코스 자체가 계속 이제 부산 시내 위주로 다리 위를 여러 개를 지나서 뷰는 진짜 멋진데요. 그래서 약간 시내 위주로 주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고속 주행은 해볼 수 없긴 한데,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서스펜션이 조금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느낌 자체가 요게 벤츠거든요. 이게 벤츠죠. 그래서 딱 벤츠에 기대하는 그 정도의 부드러운 승차감을 갖고 있는데 이게 고속에서도 상당한 안정감은 당연히 확보해 줄 거라고 충분히 기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고속주행 안정성에서 벤츠가 탁월한 성능을 보였던 건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CLE 200만 하더라도
저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아마 450 포매틱을 시승하고 있었으면, 와, 이 450이 짱이야 또 이렇게 이야기 했겠지만, 네. 결국은 이제 선택의 문제이고, 제가 봤을 때, 그냥 세컨카로 가볍게 그 까브리올레를 하나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에게는 저는 200이 진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이 차를 타면서 느끼는 느낌 자체가 그거예요. 와, 차가 진짜 편하다. 근데 이게 멋진 스타일의 쿠페형인데다가 지붕이 열리는 까브리올레니까 이거 가지고 뭔가 좀 기분 전환용으로 드라이브 하기에는 정말 괜찮은 그런 차일 것 같거든요. 그 벤츠 까브리올레의 낭만과 매력을 좀 제대로 갖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SLC나 SL 같은 차들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SL 시승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SL 같은 경우는 너무 지금 퍼포먼스 위주로만 세팅된 모델밖에 없어서 SL도 조금 럭셔리한 그런 AMG 모델이 아닌 기본 모델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뭐 어떻게 언제 들어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그렇게 봤을 때 이 CLE 200 가브리올레가 나름 어느 정도의 접근성도 확보하면서 또 낭만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데일리로 쓰기에도 저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이 차를 출퇴근 용도로 쓴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기분 좋게 운전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까브리올레니까 지붕을 열고 닫는 기능들은 여기 센터 콘솔 앞쪽에, 콘솔 박스 앞쪽에 다 모아놨습니다. 버튼들 토글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요, 지붕을 여는 거 하나 있고 닫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윈도 디플렉트 올리는 거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고 닫는 거는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 때는 여는 거, 닫을 때는 닫는 걸 하는데, 그 대신 윈도 디플렉트 같은 경우는 한 번 당기면 올라오고 한 번 더 당기면 내려가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CLE 가브리올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가 MBUX를 업그레이드를 했죠. 그래가지고 뭐 데이터를 핸드폰 핫스팟을 잡아가지고 데이터를 쓰시면 차 안에서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웨이브나 뭐 이런 영상을 보신다든가 또 음악 스트리밍을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다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지금 굉장히 개선들을 다 잘 해놔 가지고요. 아쉬운 점을 굳이 꼽자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거. 제 생각에는 200에도 그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도는 있어 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거 조금 아쉬워요. 퍼포먼스가 제로백 7.9초 정도만 하더라도 꽤 경쾌하면서 나름 또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승차감도 사실 워낙 좋아가지고 그 퍼포먼스에서는 아쉽지는 않은데, 기능적으로 봤을 때 제가 늘 3대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차로 유지해주는 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통풍 시트는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져서 그 부분만 조금 아쉽고, 그거 외에는 이 CLE 200으로서는 뭐 저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네요. 자, 그러면 가격이요, CLE 200 가브리올레가 7,880만 원이고 450 포매틱 가브리올레 같은 경우에 이제 1억 80만 원이거든요. 야, 이게 7,880이면 이게 가브리올레인데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딱 스치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거 지난번에 약간 데자비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지난번 쿠페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E클래스 쿠페나 E클래스 가브리올레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상당히 괜찮은 가격이야. 차체가 거의 이제 E클래스 쿠페나 E클래스 가브리올레 만큼 커졌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반면에, 이거를 C클래스 쿠페나 C클래스 가브리올레라고 생각해보면 뭐 그러면 조금 비싸거나 아니면 그러면 뭐 원래 그 정도 하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CLE 200 가브리올레만 하더라도 7,880이면 이 가브리올레인데 그죠?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접근하시는 분들의 마인드에 따라 좀 차이가 나요. 이걸 C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E로 접근하시면 생각보다 싸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여서 나름 그 적정선에서 가격을 포지셔닝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 정도 사이즈의 4인승 가브리올레를 7,880이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살짝 하게 되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부산까지 내려와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신형 CLE 200 가브리올레를 시승을 했는데요. 와, 전방에 다리다. 다리다. 지붕을 열자. 야.
그렇죠. 와. 지붕을 열 때 아무래도 이게 루프가 접히잖아요. 접히다 보니까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머리를 이렇게 한 번씩 이게 미나 봐요. 그래서 머리를 좀 숙여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제가 뒷자리에 타고 지붕 연 걸 경험을 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몰랐는데 오늘 뒤에 타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걸 알 수 있네요. 우와, 날씨도 좋다. 오늘 요 정도까지는 이렇게 지붕 열고 에어컨 켜고 하고 타시기 괜찮아요, 낮에. 근데 많은 분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 오픈카를 생각을 해보면 여름에 타야 제맛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여름에 지붕 열면 뜨거워서 죽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카브리올레는 여름에는 새벽이나 아니면 막 밤에 요때 잠깐 타실 수가 있고 봄, 가을이 아무래도 제일 좋죠. 아, 그리고 겨울에도 카브리올레 타는 맛이 정말 괜찮습니다. 특히나 이 CLE 같은 경우는 여기에 목 뒤에 에어스카프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 에어스카프는 벤츠가 세계 최초로 고안해서 만든 장비죠. 이 CLE 카브리올레에도 에어스카프가 적용되어 있어 가지고 겨울에도 요 목 뒤에 따뜻한 바람이 나오면 여기 목이 따뜻하면 전체적으로 몸이 따뜻하다는 기운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지붕 열고 겨울에도 타기에 굉장히 괜찮지만 여름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데 오늘 정도 요 정도 흐린 날씨까지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저 CLE 카브리올레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기본적으로 승차감 괜찮고요. 기본 성능 자체가 아주 파워풀하진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다이나믹한 데다가 전체적으로 장비나 이런 부분들도 잘 되어 있고 4인승으로서 비교적 넉넉한 공간도 갖고 있고 소프트탑 열고 닫고 이런 부분들도 뭐 나름 빨리빨리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생각보다 이게 카브리올레인 걸 생각해 보면 가격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CLE 카브리올레는 물론 450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200만 하더라도 충분히 괜찮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서울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